오늘 기재부 업무보고를 보면 건전재정대책에 지출 구조 조정만 있고 재정 수요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총선 이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재정청문회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경제정책에 의아해 하는 부분이 많아 제가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저하고 상식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A 금융상품에서 3천만 원 이익을 냈습니다. B 금융상품에서는 4천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럼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합리적인 기준은 얼마일까요? 1번 세금을 내지 않는다, 2번 3천만 원.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 질문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예. 저거는 자, 저 사안을 놓고 봐도, 봤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1번이 합리적입니다. 1번이 우리가 가기로 한 금투세이고 2번이 현행 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작년에 2천만 원 손실을 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올해 3천만 원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은 1천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올해 세금을 내야 할 기준인 얼마가 합리적일까요? 1번 1천만 원, 2번 3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1번 1천만 원이 합리적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1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1번이 금투세이고 2번이 현행 세제입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3천만 원의 세금을 매기자고 하는지, 왜 매기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158만 원 버는 20대가 있습니다. 자, 이 20대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예, 이거는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 세율로 원천 징수당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한 종목에 50억 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 원을 운용해서 1년에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세금 얼마나 낼까요? 총리님?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 낼까요, 이 사람 세금?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네, 뭐 저기 네. 네,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세금이? 200원에 25%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답 한번 볼까요? 0원입니다. 이거 총리님이 55원이 넘지 보셨습니다. 않게. 네. 자,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세금을 550원 따박따박 넘지 원천 않게 징수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주식 부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입니다. 장관님,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입니까?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자, OX 200억 원을 자, 번 주식 부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5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감세를 해준 것인데 윤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켜 놨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장관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네. 지금 나중에 끝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윤 정부는 왜 자꾸 불공정, 불합리한 부자 감세로만 가려고 합니까? 세수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선심성 감세 정책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금 깎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 예산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을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윤 정부의 부자 감세 행진은 금투세 폐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 펀드 등의 투자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서 볼 때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까 퀴즈에서 본 것처럼 금융상품의 손익을 처음으로 통산하고 손실을 2월 공제해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오랜 수건이자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뜬금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 이유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즉 우리 기업들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밑에서 잘못 써준 것인지 실제 본인 생각이신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과연 금투세 부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금투세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금투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럼 세금으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 아닙니까? 더욱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 대만 사례를 듭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선량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량한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부가세를 폐지해야겠네요. 왜요? 주식 투자자만 선량하고 근로자와 소비자들은 선량하지 않습니까? 금투세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 또는 가볍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논리를 펴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에서 용돈만 벌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 징수당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번 부자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현행 세제입니다. 장관님,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투자 수익을 넣는 주식 자산가에게 매년 1조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부자 감세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자 감세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듯이 부자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반드시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민생을 열심히 챙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부자 감세 정책에 집착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할수록 우리 경제는 골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정의는 또다시 크게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즉시 조세 정책의 대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공정, 합리, 미래를 준비하는 세제를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네, 다 끝나고 답변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조세 전문가시니까 제가 굉장히 소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러 가지 조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 형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금융자산의 시장 간 이동이라든지 대내 국가 간 이동, 그다음에 대내 경제 상황들을 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계속 지금 과세 형평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개인 소득세랑 금융에 있어서 소득세랑 똑같이 놓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기재위 하면서 계속 의원님과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재위 우리 상임위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답변 시간을 포함을 해서 7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